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를 다시 공격적인 축구, 재미있는 축구, 볼만한 축구로 만들어주고 있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유명하고 또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팬들도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장 배경에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내놓았던 컬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통역사이자 은행원으로도 일을 했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왜 이렇게 지독하게 공격 축구에만 집착하는지 그 숨은 이야기 지금부터 디 애슬레틱의 컬럼 내용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일이 아주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극도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독들은 안전한 선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반대의 인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선구자이며 깊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완전히 타협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는 팀이 흥미진진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의 복음주의에 가깝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주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중앙 미드필더 제임스 홀랜드가 말합니다. 그의 어휘에서 타협이라는 단어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짓말 금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언론, 고용주 등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단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의 위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이 원하는 경기 방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축구를 나의 연장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본인의 아버지가 축구를 바라보던 시각과 연관된 공격적인 축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7개월 앞두고 호주 축구협회 내에서 벌어졌던 내분에 지쳐 호주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했던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극과 극을 오갔던 토트넘의 모순과 극단이 공존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유죠. 동기부여가 강하고 훌륭한 연설가이면서도 선수들과는 무서울 정도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까칠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승을 차지했지만 57세의 나이에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감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박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2021년 여름 그가 셀틱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거의 동일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글래스고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물리치고 사우스 멜버른과 브리즈번 로어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호주 1부 리그의 축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감독으로 등극한 후 국제 무대로 진출해 호주 대표팀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일본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방식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그의 경력 내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보다는 흥분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의문을 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마스터마인드에 출연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포츠 팟캐스트 마스터마인드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을 받으면 제 안에 회복 탄력성이 끌어나오죠. 포스테코글루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헌신의 수준은 놀랍습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축구 지능입니다. 미쳤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때 독일의 천재를 불렸고 포스테코글루가 설득해 분데스리가에서 호주 A리그로 옮긴 뒤 지금은 분데스리가의 헤르타 베를린 방법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 브로이히의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멘토죠. 브리즈번 로어와 호주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토미 오어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NG는 제가 함께 일했던 감독들 중 단연 최고입니다. 모든 선수가 그를 위해 승리하고 싶어하는 위르겐 클롭과 비슷합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스포츠 기자 빈스 루가리는 포스테코글루를 모든 종목을 통틀어 호주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하며 호주의 풍부한 스포츠 혈통을 고려할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가리는 NG는 괴물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선수들을 만나면 이전 직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놀라운 업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의심할 때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회의론, 비관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입니다. 3년 전 그는 선수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과 커리어를 보면 그들은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짐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신념의 근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엔지가 5살이던 1970년 그리스를 떠나 아내와 두 자녀 엔지 리즈와 함께 그리스계 인구가 많은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힙스터 카페로 가득한 프라란 교회에 정착했지만 당시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시니어는 열심히 일했고 아침이면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늦게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엔지는 그의 외면을 꿰뚫어보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 이민자들이 부분적으로 설립한 지역 축구 클럽인 사우스 멜버른 헬라스 경기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마스터마인드에서 일요일에 경기를 보러 가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축구가 아버지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스포츠 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 전 아버지 짐이 사망한 직후에 포스테코글루는 웹사이트 애슬릿 보이스에 썼습니다. 축구가 저를 제 영웅인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해줬죠. 우리는 때때로 스포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스포츠는 사람과 도시, 국가를 연결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줍니다. 축구와 삶에 대한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은 축구가 사람, 가족,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축구클럽과 서포터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축구를 하고 싶다는 그의 변함없는 열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철학과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대체로 실망을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나 리버풀, 펩 과르디올라나 요한 크루이프도 아니죠. 저를 지도했던 감독이나 함께 뛰었던 선수도 아닙니다. 이 세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인데요. 대략적으로 번역한다면 공을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뜻, 바로 그의 아버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이 나의 인생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서 나를 바꿀 수는 없다. 그에게 축구는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버지와의 관계 그 이상입니다. 호주의 축구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포스테코글루를 비롯한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기타 유럽 디아스포라 출신의 많은 이들에게 축구는 그 존재의 모든 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아버지는 한밤중에 엔지를 깨워 TV를 통해 잉글랜드 축구 경기를 보곤 했는데요.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가진 커뮤니티 클럽 리버풀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루가리 기자는 그의 성장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에서 축구는 큰 코드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 호주 축구의 근간은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축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클럽인 사우스 멜버른에서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이민자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는 유럽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실력만 있다면 출신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현재 호주 축구의 선구자이자 자부심의 화신이며 적임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수준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호주 남자 축구계에서는 그가 선두에 있고 사람들에게 호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우스 멜버른을 지켜보며 자랐던 포스테코글루는 1978년 12살의 나이에 유소년 선수로 입단했습니다.
레프트백으로 활약한 NG는 21살에 주장이 됐고 1984년과 1991년에는 전설적인 헝가리 선수 페렌치 푸스카스가 감독으로 있던 내셔널 사커리그의 A리그의 전신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푸스카스는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인상을 남겼는데 포스테코글루는 푸스카스 팀의 주장일 뿐 아니라 통역과 운전기사 역할도 했습니다. 푸스카스가 보인 겸손함은 그가 축구에서 이룬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오늘날의 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격 축구에 대한 그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2014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제가 공격적인 감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씨앗이 뿌려준 곳이 바로 사우스 멜버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으로 27살에 은퇴한 포스테코글루는 3년 후 클럽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피터 필로플로스는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으로 부임하던 당시 사우스 멜버른의 단장이었는데요. 그의 리더십이 이미 일찍부터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에도 그는 강력한 리더였으며 그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코치하는 곳에 유니폼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팬들을 대표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수석 코치였을 때 사우스 멜버른이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스의 맨 앞에 서서 선수들에게 클럽과 유니폼을 위해 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선수들 중에 일부가 그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 포스테코글루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축구는 아직 세미프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행에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필로플로스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임시직으로 감독을 맡게 되었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후에 그 일은 정규직이 되었고 포스테코글루는 감독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플로스는 당시 사우스 멜버른 은행이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경력에 대한 테마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순위가 아니었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젊은 포스테코글루가 지휘봉을 잡고 팀 동료였던 몇몇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사우스 멜버른은 1998년과 1999년에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타이틀을 차지했고 2004년 내셔널리그가 호주 A리그로 개편되기 전까지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사우스 멜버른은 제1회 피파 클럽 월드컵에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이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트래블 우승팀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의 마라카낭에서 0대2로 패배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그의 팀이 훨씬 더 뛰어난 상대와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경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스 멜버른은 당시 세미프로 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날 맨유의 선발 라인업에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와 앤디 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도 벤치에 있었습니다. 현재 풋볼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 업무 책임자로 있는 필로플로스는 NG는 선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정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혼자서 여정을 이끌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죠. NG와 함께 일하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너럴 매니저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감독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것 중 가장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또한 토트넘에서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구단 내 관리 능력에도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플로스는 포스테코글루는 이사회를 잘 관리하며 계획이 무엇인지, 로드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사회가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며 토트넘과 팬, 문화를 포용할 것입니다. 사우스 멜버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포스테코글루는 30대 중반이던 1999년에 호주 대표팀 감독직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했고 대신 호주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 호주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07년 전 크리스탈 팰리스 미드필더이자 호주 축구계의 거물 중 한 명인 크레이그 포스터와 호주 TV 방송에서 유명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호주 20세 이하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과 대표팀을 옹호하면서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요. 한때는 적대적이었던 다른 많은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테코글루와 포스터는 이후에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 이후 감독직을 그만둔 포스테코글루는 2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는데요. 그 인터뷰 여파 때문에 실직 상태가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타격을 입었고 그는 그리스 3부 리그 팀인 파나차이키에서 이상한 하프 시즌을 보냈습니다. 2008년 12월 파나차이키가 여전히 승격 후보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과 불화를 겪으며 팀을 떠났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포스테코글루는 폭스스포츠 TV에서 스튜디오 분석가로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코칭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친구를 도와 멜버른의 세미프로팀인 휘틀리 제브라스를 잠시 맡기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TV 분석가로서의 그의 프로필 때문인지 2009년 A리그 팀인 브리즈번 로어가 음주운전 혐의로 프랭크 파리나 감독을 해임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브리즈번 로어에서 보낸 3년 동안 브리즈번을 연이어 챔피언으로 만들고 셀러리 캡이 있는 리그에서 3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는 것은 그가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쇠한 선수단을 재정비하고 감각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크레이그 무어, 찰리 밀러, 밥 말콤, 데니 티아토와 같은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전년도에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팀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이들의 전력이 너무 강하고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선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다가 호주에서 다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일하게 된 오원은 NG가 부임했을 때는 항상 그의 방식대로만 진행되었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처음 1, 2주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두가 약간 당황했죠. 포스테코글루의 또 다른 대표팀인 호주에서의 결과는 처음에 좋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2010년 브로이히를 영입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브로이히는 매우 재능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젊은 시절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루카스 포돌스키와 함께 독일 축구의 새로운 희망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쾰른, 뉘른베르크 등을 거치면서 그는 축구에 대한 애정을 잃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임무로 유럽을 방문 중이던 포스테코글루는 브로이히를 설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차를 몰고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브로이히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저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고 그는 저에게 브리즈번으로 오라고 설득했습니다. 좋은 대화였지만 축구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축구 두뇌를 가졌어요. 경기에 대한 그의 이해는 미쳤습니다. 그의 방식대로 축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금세 쉬워지고 항상 상대보다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모든 패스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항상 우리가 내렸지만 그가 만든 구조, 패턴 및 움직임은 항상 매우 명확했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모든 패스 훈련은 경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에서 많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경기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리 높이 이상의 공은 허용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상대가 마크하는 틈새를 찾아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공을 받았을 때 제 차례에 맞춰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퍼스트 터치, 때로는 우리 골대를 향한 터치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다음 패스를 스캔하고 첫 번째 터치로 턴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제가 공간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빠르게 침투하는 자세를 취하는 법도 알려주셨죠. 훈련은 경기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훈련 첫날부터 짧지만 매우 강렬했던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세션을 기억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중단될 때마다 공을 다시 피치로 던지면서 선수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단도 힘들지만 보람찬 프리시즌을 보냈습니다. 브로이히는 첫 세 시즌 중 2시즌 동안 팀을 연속으로 우승으로 이끌며 A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즈번의 광대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전술은 캄노우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의 경의를 포하며 로어셀로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호주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죠. 포스테코글루가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축구를 하겠다라는 포스테코글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브로이히가 말합니다. 인내의 문제입니다. 몇 골을 실점하거나 몇 경기에서 지더라도 그 생각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프리시즌에 끔찍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셀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서 그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의 길 아니면 고속도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래 후방에서 플레이해라 라고 말하지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돌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발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주변 선수들에게 볼을 가진 선수를 도울 책임을 맡겼어요. 따라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팀 동료가 숨어서 그를 돕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센터백 중 한 명이 실수로 골을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선수를 혼내는 대신 용감하다고 박수를 치며 숨어서 도와주지 않은 나머지 팀원들을 나무랐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용기가 있고 게임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항상 선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음 경기에 선발에 나설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받는 쪽에 있었고 저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준TV는 토트넘 허스퍼와 캡틴 손흥민의 모든 스토리와 더불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